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큰 질병에 걸리게 되면 수술을 받을 확률이 높죠. 수술을 받게 되면 치료비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는 동안 중단되는 소득까지 이렇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정액으로 중복, 반복 보장이 가능한 수술비 보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납입 면제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강의 시간 꼭 집중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S사의 더블 플러스 종신보험에 대한 증권 분석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혹시나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꺼내보시고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오늘 보험 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보험에 대한 모든 궁금증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궁금한 내용을 적어서 메시지도 지금부터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몇 번이고 반복해서 받고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다는 수술비 보장.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희정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수술비. 네, 우리가 살면서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을 수 있다면 정말 큰 축복이겠죠. 그렇지만 무사고 또 무병장수가 우리의 의지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거 시청자님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방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될 것들이 보장자산, 보험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통의 의료 행위를 보자면은 질병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외과적 치료와 내과적 치료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외과적 치료와 내과적 치료를 구분하는 데가 질병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치료 방법에 의해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과적 치료에는 뭐 약물 치료라든가 방사선 치료 등등이 있을 수 있겠고, 외과적 치료에는 또 수술, 시술, 이제 레이저 같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수술비 보장이라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흔히들 이제 우선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실손의료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실손의료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서 실제로 사용한 돈을 갖다가 보장받는 게 실손의료비고, 두 번째로 3대 진단비들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준비만 하신다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종합보장을 하는데 비용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된다고 하실 때 먼저 빠지는 부분이 이 수술비예요. 그렇지만 이 수술비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신다면은 갱신이 되지도 않고 한 번 주고 끝나는 진단비와는 달리 매 수술시마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술비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2016년도 의료보험공단의 자료에 보면은 진료비를 많이 사용하는 상위에 수술 점유율 7가지 질병 중에 지금 척추, 슬관절, 스텐트, 백내장, 담낭, 충수절제술 이렇게 해서 절반 이상에 되는 수술비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7가지의 질병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많이 비싼 비용의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요 중점적으로 수술하는 질병들이 이렇게 점유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 많이 또 수술을 하는 부분, 앞서 보신 거는 수술비가 많이 들어가는 순서였고요.
또 많이 하는 수술의 빈도에서 20가지를 지금 제가 나열을 해놨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많이들 하시는 백내장, 그 다음에 관절증, 추간판 장애, 요즘 허리나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 찾아서 수술하시고 시술 받으시고 또 기타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다음에 이제 혈관 질환의 대표 선수 협심증들, 이런 부분들이 쭉 나열되어 있으면서 이런 질병들은 수술로 치료를 하시는 질병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수술을 해서 빨리 치료를 하고 정상 생활을 한다면은 훨씬 더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겠죠. 약물 치료가 더 안전할까요? 수술 치료가 더 안전할까요? 뭐 이런 부분들은 치료를 받는 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지만 제 생각에는 빨리 치료를 받고 얼른 회복이 돼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다라면 수술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수술 중에 이제 가장 큰 수술들이 이제 백내장 수술이 있는데요. 이 백내장이라는 질병이 생기는 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지금 보여드리는데, 계란을 후라이를 할 때 계란의 흰자와 또 노른자가 익는 부분들이 이렇게 단백질로 변성되는 부분인데, 우리의 이 수정체도 단백질로 변성이 되면서 생기는 게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백내장 그럼 수술을 할 때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질병 수술비에서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0대 질병 수술비 가입 시에 50만 원이 보장이 되고요. 특정 다빈도 3대 질병 수술비에서 30만 원.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한번 하셨을 때 8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치핵,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잠재되어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치핵이라고 합니다. 치핵을 그럼 수술을 했을 때는 역시 40대 질병 수술비에서 100만 원, 18대 질병 수술비에서 50만 원에서 치핵 수술 하셨을 때 150만 원 수술비 받으실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무릎 관절증. 노인분들에서 무릎 관절증 많이 생겨서 인공관절 수술들 많이 하시죠, 어르신들이. 근데 요즘에는 50대 분들도 무릎 관절증으로 고생을 하시면서 인공관절 수술이라든가 또 뭐 세포 수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50대 분들에서 관절증이 오는 거는 이 관절이라는 곳이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그 부분이 닳아져서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요즘에 등산, 레저 스포츠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많이 사용을 하신 분들이 관절증이 일찍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증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부분들, 인공관절 수술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수술비도 40대 질병 수술비 가입하셨을 때 여기서 50만 원, 특정 다빈도 3대 수술비에서 30만 원, 질병 수술비 30만 원, 인공관절 치환 수술비에서 100만 원을 보장을 받으셔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을 때 210만 원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데요. 요 인공관절 치환 수술비는 1년에 한 번 지급이 되시니, 우리 무릎을 만약에 인공관절 양쪽 다 하셔야 된다고 하면 1년에 하나씩을 나누어서 수술을 받으신다면 100만 원 전체를 다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 혈관 질환.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혈관입니다. 또 요즘 미세먼지도 심해져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 때문에 혈관 질환 생기는 부분도 뉴스나 여러 방송에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요 혈관 질환이 생겼을 때 우리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올 수 있겠죠. 그때도 요 이제 수술비들을 쭉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걸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40대 질병 수술비에서 1,000만 원, 18대 500만 원, 허혈성 심장 수술비에서 1,000만 원, 그리고 5대 기관 수술비는 지금 관열과 비관열로 나뉘어져서 관열 수술을 하셨을 때는 100% 다 가입금액 보상을 받으시고, 비관열 수술을 하셨을 때는 가입금액의 50%, 그래서 절반을 보상을 받으시게 돼서 관열 수술을 받으셨을 때 토탈 4,500만 원, 그리고 비관열 수술하셨을 때 3,500만 원을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혈관 질환일 때 수술을 받으셨을 때는 진단비보다도 수술비를 더 많이 보장받으실 수 있는 이런 것도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앞서 제가 질병별로 나누어서 보장 금액을 예시를 해드렸는데요. 그러한 질병들을 다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하실 수 있는 담보들을 쭉 한번 나열을 해드렸고요. 이러한 보장들을 다 가입을 하셨을 때 이제 보험료가 또 얼마나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시죠. 보험료가 또 너무 비싸다면은 가계 경제에 문제가 생기니 가입을 하고 싶어도 망설여지시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보험료도 매우 착합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 갱신 없습니다. 20년 납입을 끝난 후에 100세까지는 계속 수술하실 때마다 가입 금액으로 또 중복으로 보상을 받는 보장들을 중복 가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장을 계속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30대 남자분 54,400원, 여자분은 51,500원, 40대 5만 원대죠. 40대 분도 50세 분에서 남성분이 68,100원, 그리고 여성분이 53,500원. 이렇게 5만 원대의 보험료로 30대, 40대, 50대 분들 준비하실 수 있겠고요. 60대 이후에 되시는 분들도 준비는 가능하시나 앞서 제가 예시했던 보험금 금액이 조금씩 연령대별로 줄어드는 부분이 있으시니 그거는 확인을 하시고 가입 안내 받으시면 되겠고요. 저는 미리 준비하셔서 갱신되지 않고 보험 납입 기간 동안만 납입이 끝나면은 계속해서 수술하실 때마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이 수술비 보장들을 꼭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 수술비는 매 수술 시마다 보험 가입 금액을 지급한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험료 납입 면제 기능까지 함께 들어 있어서 납입 기간 중에 내가 보험료 납입 면제 질병이 발생이 되면은 그 사유에 따라서 이후에 보험료를 납입 면제 받으시면서 100세까지 쭉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보장인데요. 보시면은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아까 3대 질병을 진단비를 많이 준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됐을 때 납입 면제. 그 외에 또 말기 간경화증, 신부전증, 폐질환증 3대의 요 진단들이 더 확정이 되면은 이런 것들에도 다 납입 면제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보험료가 납입 면제도 받을 수 있으면서 또 20년 내고 100세까지 매번 수술 시마다 계속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장들을 진단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도 준비를 하시는 게 매우 합리적이고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보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희정 전문가와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나와 내 소중한 가족, 만에 하나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요,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바로 이럴 때 받고 또 받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수술비 보장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게다가 특정 진단 시에는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납입 면제 기능까지 탑재한 그런 증권이라고 하니까요. 수술비 보장 준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술비 보장뿐만 아니라 보험에 고민 있으신 많은 분들 저희 365일 전화번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 상담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 이어갑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내가 가입한 보험, 약관과 보장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들을 전문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홍지연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어떤 증권을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요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예, 네. 종신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증권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증권을 정리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알고 계셨었는데 생소한 용어가 나오다 보니까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그리고 80세 이후면 보장이 끝나는 것 같은데 이대로 괜찮은지에 대해서 의뢰를 하셨던 증권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처럼 알듯하면서도 또 생소한 용어가 나오면요, 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은 깊고 자세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예, 이렇게 보시면요. S사의 더블 플러스 종신보험입니다. 이거는 2009년도 3월에 가입을 하시고 보험료는 21만 9,600원 납입하고 있는 종신보험인데요. 매번 증권을 볼 때마다 항상 짚고 넘어가는 부분, 수익자 부분이죠. 예. 수익자 부분을 보시면요.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지금 보시면 계약자로 전부 다 지명을 해 놓으셨어요. 잘 지정이 돼 있네요. 예. 그렇게 되시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거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 종신보험의 구성을 보시면요. 이렇게 주계약과 여러 가지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종신보험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주된 보장이 뭐가 있을까요? 아나운서님? 종신보험하면 당연히 사망보장 아닐까요? 그렇죠. 사망보장이죠. 그래서 지금 이 증권에는요. 주보험이 8천만 원, 사망보장이 8천만 원 되어 있는 종신보험이에요.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주계약이 8천만 원 되어 있으면 사망하게 되면 8천만 원, 요만큼만 지급받는 걸로 알고 계세요. 예. 그런데 증권을 자세하게 보면은요, 좀 달리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 증권 같은 경우에는 80세를 기준으로 해서 1보험 기간과 2보험 기간으로 나눠져서 다르게 주는데요. 예. 제 1보험 기간, 그러니까 80세 이전에 만약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기본보험금이나 혹은 또는 사망 직전에 적립금, 전달의 적립금 110%보다 더 큰 금액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2보험 기간인 80세 이후에 만약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기본보험금 8천만 원에다가 증액보험금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불어 가산보험금까지 더해서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증액보험금과 가산보험금 많이 못 들어보셨잖아요. 오, 그러게요. 좀 낯서네요. 낯설어서 증권을 가지고 계셨던 분도 이게 어떻게 발생이 되고 어떤 건지 궁금해하셨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증액보험금 같은 경우에는요. 변경된 경험 생명표의 적용으로 사망 위험률이 변경돼서 발생하는 사망보험금을 말하는데요. 생명보험의 계약에 있어서 보험료는요. 경험 생명표의 사망률과 생존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으면요 보험료는 싸져요. 그리고 사망률이 낮으면 보험료는 그러니까 사망률이 높으면요 보험료는 비싸져요. 그리고 예. 사망률이 낮으면 그만큼 보험료는 싸집니다. 그쵸, 예. 네, 제가 반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보면은요 의학의 발달 그리고 조기 발견으로 인해서 점점 사망률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줄어들고 있잖아요. 오래 사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고요. 예. 평균 수명이 지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같은 나이를 비교를 해서 사망보험금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제5 경험 생명표에 의해서 사망보험료를 비교해보면 그때하고 지금 얼마 전에 바뀌었죠? 제9 경험 생명표에 의한 사망보험료를 비교를 해보면 예. 점점 더 이렇게 더 낮아졌어요. 네, 그 낮아졌기 때문에 이 차이 나는 만큼 그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증액보험금으로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을 더해서 준다라는 말이에요. 예. 네, 근데 예전에 10년 전에 비하면요, 사망률이 지금 한 17% 정도 낮아졌거든요. 예, 와, 그렇기 많이 때문에 낮아졌네요. 예. 그만큼 떨어진 만큼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증액보험금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가산보험금 있잖아요.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 당시에 적립액 금액 그 금액과 예정 책임준비금이라는 금액이 있어요. 거기서 차이 나는 금액만큼 더해서 준다라고 하는데 예.
책임 준비금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네, 들어보기는 했는데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예. 이 책임 준비금이라는 건요. 보험회사가 나중에 지급할 보험금 그리고 해지환급금을 위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납입하는 그 보험료 중에 일정액을 적립해두는 금액을 말해요. 아, 따로 적립을 네. 해놨다가요. 네. 예. 그래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가산보험금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증액보험금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가입 시기 그리고 가입 금액에 따라서 크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망률에 따라서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작지 않은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보시면 암 치료 특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암으로 진단을 받으시면 대체적으로 수술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기 수술을 하시게 되면 매번 수술을 할 때마다 여기 정해진 만큼 600만 원을 다 보장을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예.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매번 첫 번째 수술할 때는 600만 원을 받으시겠지만 두 번째 수술할 때부터는 3분의 1 삭감돼서 줄어드네요. 예. 받으신다라는 거를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에 일부 손해보험사에서는요, 이렇게 암 수술비 같은 경우에 삭감 없이 정해진 금액을 매번 똑같이 해서 반복 지급되는 그런 회사들이 있으니까 예. 그런 대로 조금 보완을 하시는 게 더 낫겠다라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꼼꼼하게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만 알면 더 유리하게 준비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 제가 입원 특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 많으신 분들이 조금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해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4일 이상 입원했을 때 보장을 받는 부분인데요. 많으신 분들이 입원을 할 때마다 3일을 공제하고서 지급받는 걸로 알고 계세요. 아닌가요? 그런데요, 예. 예를 들어서 같은 병명으로 입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A 병원에 5일을 입원하고 뭐 사정상 다른 병원에 이동을 해서 예. B 병원에서 5일을 입원을 했다라고 하시면 A 병원에서만 3일을 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합산해서 7일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또 같은 병명으로 다수 입원을 했을 경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혈압으로 입원을 하셨을 때 3월 달에 한 열흘 입원을 하시고 또 4월 달에 5일을 입원을 하셨다. 같은 예. 병명으로 이렇게 입원을 하셨을 때 총 합산해서 맨 처음에 3일만 공제하고 나머지 뭐 120일, 최대 120일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입원 기간에도요. 면책 기간이 있어요. 예. 180일이라는 면책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소진이 되고 나면 180일이 경과한 후에는 새롭게 생성이 돼서 입원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아나운서님 이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입원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입원 특약이 만료가 돼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만료가 되면 못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계속 입원으로 봐서 입원하고 있는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입원으로 봐서 내가 퇴원할 때까지는 입원비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으실 수가 그 부분 있으십니다. 유리하네요. 그렇죠. 예. 예, 이런 부분들을 많이들 놓치고 가시는데 좀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2대 진단 특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문제는 보장 범위겠죠. 예, 그래서 내가 준비한 보험이 얼마큼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뇌질환, 뇌질환에 대해서 발생률을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보니까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뇌경색과 기타 뇌혈관 질환에는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뇌출혈 담보밖에 안 갖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뇌경색, 흔하게 걸리는 뇌경색 발생을 했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그다음에 보시면 심장질환에도 좀 보시면요. 지금 협심증과 만성하혈성 심장병에 대해서는 발병률이 높은 퍼센트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흔히 아까 좀 전에도 보셨듯이 협심증 흔하게 많이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협심증 진단받으시게 되면요. 급성 심근경색밖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장에서 또 제외가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예, 이분은 그러니까 2대 질환에 대한 보장의 폭이 굉장히 좁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전체에 대해서 한 10% 정도밖에 보장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좀 보완을 하실 때 뇌질환에 대해서 100%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진단비, 그리고 심장질환에 대해서 100%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좀 더 이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의뢰를 하셨던 분이 예. 이거를 계속 갖고 가야 되나 고민을 하셨어요. 이대로 괜찮은지 80세면 보장이 끝나기 때문에 보장 기간이 너무 짧다고 느끼신 보장 거죠. 기간이 80세면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밖에 나가서 보시면요, 80세 어르신들 정정하게 다니시는 걸 너무 많이 봐요. 그렇죠. 그리고 100세까지 사신다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귀에 들어와요. 그만큼 많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80세면 보장이 끝난다. 아쉽겠죠. 그리고 그렇죠. 예.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80세 이후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조금 든든하게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나으신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그냥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망 보장에 대해서 기간별로 좀 틀리게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하셨다가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암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삭감 없이 매번 똑같은 정해진 금액을 주는 데를 좀 보완을 하시고, 또 이대 질환의 같은 경우에도 뭐 100%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진단비라던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좀 준비를 하시는데, 지금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에 맞게 80세 이후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좀 보완을 여러 가지로 하시는 게 나중에 든든한 노후를 위해서 좀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홍지연 전문가와 함께 S사의 더블 플러스 종신보험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자, 사망 보장이라고 무조건 같은 금액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보장받는 금액 조금씩 달랐고요. 그리고 종신보험 가지고 계시면은 확인을 또 따로 해보시고, 내가 가진 증권도 좀 궁금하시다면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보내주신 증권은 80세 만기인 특약에 대해서는 좀 이대질환 보장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가진 보험, 증권 중 어떤 부분이 구멍이 뚫려 있는지 확인받고 싶으시다면 연락 주시고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셔도 상세한 보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연락 주시고요. 걸려온 전화가 있다고 하니까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네. 예, 어떤 보험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저희 우리 딸 보험인데 예.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취업도 하고 해서 보험을 이제 가져가라고 했더니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못 가져가겠다고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님을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따님이 지금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거부하시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저는 좋은 거 예. 좋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줬는데. 아이고, 네, 연락 잘 그렇게 주셨습니다. 얘기하니까. 예. 네. 잘 지금- 하고 있는지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좀 궁금해서요. 예, 저희가 도움 드릴게요. 따님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25이요. 20대 중반이시고요. 일단 따님 네. 취업 되신 거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자, 지금 보험료가 거의 50만 원입니다. 네. 보험료가 좀 어느 정도 줄어들면 따님께서 좀 부담 없이 가져가실 수 있을까요? 글쎄 그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일단 너무 비싸대요. 너무 많이 낸다고 부담이 네, 아무래도 20대 중반의 그런 따님께서 유지를 하시기에는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혹시 우려되는 가족력 같은 것 있으실까요? 아니요. 지금 현재 뭐 애들 아빠도 그렇고 별로 이렇게 그런 건 병원 다니거나 없으시고요. 아픈 거는 없어요. 자, 지금 따님 앞으로 종신보험도 준비가 돼 있는데 따님께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이게 그때 예. 그냥 누가 아시는 분이 추천을 해줘갖고 들은 거라서 예. 이게 꼭 필요한지 아는지 그것도 저도 사실은 좀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성군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20대 중반인 따님분의 증권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한화생명의 트리플케어 종신보험, 특약은 80세 만기로 보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변액 CI 통합보험도 한화생명에서 준비해 주셨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삼성생명의 플러스업 변액 연금보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50만 원 정도고요. 문의사항을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어머니께서 따님을 위해서 보험을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50만 원이나 되는 보험료 때문에 따님이 부담스러워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망보험금의 필요성도 잘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김성훈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따님에 대한 사랑을 많이 느낄 수가 있네요. 증권을 보면서.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게 50만 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마 따님이 이걸 받았을 때 못 갖고 가겠다 하는 말을 좀 10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게 안 가져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보험사에서 내는 보험료를 금액만 딱 보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그것에 대한 보험에 대한 성격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지금 50만 원을 내시는 보험료를 보면은요, 20만 원은 저축성이고요. 30만 원은 보장성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저축성과 보장성 보험을 좀 따로 분리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한 사람의 보험료로서 50만 원 하면 굉장히 많지만 또 저축성 20만 원, 그러니까 저축하는 거를 20만 원을 하고 나머지 보장성이 또 30만 원이라면 또 약간 또 달리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보장성과 저축성을 달리 이렇게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30만 원이 들어가는 보장성 보험을 본다라고 하면은요, 일단 따님이 나이가 지금 25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따님의 25세 보장성 보험료가 30만 원, 이것도 사실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진 보험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어가서 어떤 보험인지 살펴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일단 2011년도에 처음에 하나 트리플 케어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보험료가 13만 4천 원이거든요. 근데 네. 이 보장 내용을 보면 일단 주계약 부분이 8천만 원이고 또 2대 진단비가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비와 입원 일당, 여기 실손 의료비가 탑재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면 주계약이 8천만 원인데요. 지금 13만 4천 원의 보험료 중에서 이 주계약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한 9만 원 돈이에요, 보험료가. 예. 그러면 13만 4천 원에 거의 한 3분의 2가량이 이 사망보험금에 취중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까 서두에 아나운서님이 질문을 했지만 25살 먹은 따님이 사망보험금 8천만 원을 위해서 9만 원, 거의 보험료 3분의 2가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가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가입이 된 거니까 현재 네. 생각할 때 시청자님이 생각을 할 때 내가 13만 4천 원 중에서 딸이 9만 원의 사망보험이 치중이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게 괜찮을 거로 보입니까? 그게 좀 많이 가 있네요. 그렇죠. 바로 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25 이거 앞으로 결혼을 언제 할지도 잘 모르겠고 사망보험에 너무 많이 치중이 돼 있는 부분들은 좀 바꿔 나가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지금 담보 중에서도 지금 뇌출혈화가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오늘 라이브 플레이 시간에 수술비 부분하고 조금 아까 홍지연 전문가님께서 내보험 바라알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대 진단의 뇌출혈이나 또 심장질환의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걸릴 확률이 굉장히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예. 100%를 봤을 때 10% 미만에 대한 질병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부분만 보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흔히 얘기하는 뇌졸중이라든가 또 협심증이 걸렸을 경우에는 보상받을 길이 하나도 없어요, 이 보험에서는. 아이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실손 의료비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이제 실손 의료비는 어쨌든 여기에 통합보험으로서 가입을 하셨던 거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 예.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가는 사망보험금도 많고 2대 진단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바꿔야 되느냐? 자, 그러면 실손 의료비는 괜찮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만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좀 정리하면서 보험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실손 의료비를 요것만 하나만 갖고 간다고 해서 모든 담보를 다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주기약 부분을 반드시 갖고 가야 돼요.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실손 의료비가 지금 현재 있는 실손 의료비하고 그 지금 그 2011년 때 가입했던 실손 의료비하고 지금 2019년 현재 실손 의료비가 약간 비교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네. 한 가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혹시 네. 그 따님이 2011년 이후로 실손 의료비 혹시 보험료 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병원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많이 예. 없으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서두에 아나운서님께 질문하셨을 때 굉장히 건강하시다고 말씀하셔서 아마 없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 없었어요. 그때 실손하고 지금 실손하고 제가 약간 뭐 그 전체를 비교할 수는 없고 중요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때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자기 부담률이 지금 보니까 한 10%밖에 안 되시거든요.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률이 급여는 10%, 비급여는 20%, 또 그 선택사항은 30%의 자기 부담률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3년갱신이고 지금은 1년갱신입니다. 근데 네. 지금 손해율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만약에 100만 원의 의료비가 만약에 가입을 했다면 그 10만 원만을 제외한 90만 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으셨는데 네. 지금은 최악 경우 70만 원밖에 돌려받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지금께 굉장히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네요. 그거를 조금 다시게 생각하면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손해율은 높아져요. 2011년도에 가입을 하셨을 때 그때하고 지금은 손해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갱신이기 때문에 인상되는 시점에 그 보험료의 인상은 훨씬 더 그 과거 것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께 손해율이 낮기 때문에 인상률이 좀 적겠죠. 또 하나는 예전 가입하셨던 거는 개인에 대한 손해율에 대한 개인이 많이 청구하고 관계없이 그때 당시에 가입을 하셨던 모든 분들에 대한 그 청구율, 손해율을 따져가지고 개인 n분의 1로 해가지고 인상률이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2년간 지금 따님 같은 경우는 가입하고 나서 지금까지 병원 이력이 하나도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가입하고 2년간 병원 이력이 있으면 이력이 없으면 더 깎아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깎아줘요? 네, 깎아줍니다. 할인 할증 개념이 좀 도입이 돼가지고요. 그랬을 때 봤을 때 지금 그 실손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 2011년도의 부분들이 좋은 면도 있겠지만 따님의 경우 같은 경우는 외려 지금의 실손으로 바꾸는 것도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주계약 부분을, 그러니까 실손 의료비를 갖고 가기 위해서 이걸 만약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주계약 부분을 최소 한 2천 정도로 갖고 가셔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주계약 부분을 2천 정도 갖고 가고 실손 의료만 남겼을 때 보험료가 한 3만 원 정도가 되세요. 그런데 만약에 단독 실손으로만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한 6,700원, 7,000원이 안 되는 돈으로 월 납입보험료를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면에 봤을 때는 이 보험은 좀 정리를 해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 예. 두 번째 그 2014년도에 또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또 스마트 변액 CI 종신보험을 예. 가입을 하셨는데 네. CI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또 여기에 또 주계약이 1억 원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 있어요. 예. 이것도 지금 보험료가 16만 6천 원이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거의 11만 원 돈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인으로부터 가입을 할 때 이거 뭐 나중에 연금으로도 전환을 하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준비를 해라, 아마 그렇게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맞죠? 글쎄,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이게 더 필요하다고 해서. 네네네. 아마 그랬을 확률이 좀 많으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일단 CI 보험이고요. CI 보험은 좀 보상을 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는 거는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좀 생략을 하고요. 일단 네. 주계약 부분이 워낙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담보들도 그 CI 뭐 추가 보장 특약이라든가 뭐 더블 케어 암 보장 특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CI하고 연결이 된 그 담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이 납부되는 게 아니라 이 보험이 따님하고는
상당히 좀 안 맞는 경우라고 좀 볼 수가 있다는 예. 얘기죠. 그래서 이 따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가입을 하셔 많은 돈을 내서 가입을 하셨지만 이 보험에 대해서만 점수는 제가 50점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그 따님을 위해서 그 연금을 가입을 하셨는데요. 예. 이 보험은 제가 점수를 90점을 드리겠습니다. 오. 자, 그 90점을 드렸던 이유는요. 연금을 적은 나이에 젊은 나이에 연금을 빨리 준비를 하셨다는 그 자체에 일단 한 80점을 드리고요. 네. 또 10점은 변액으로 준비를 하셨던 거에서 또 10점을 더 드려서 90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90점이에요? 네, 주려면 100점을 주지 왜 90점을 주느냐 이렇게 네.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10점은 일단 이 펀드 구성에 대해서 10점 그걸 안 드린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펀드를 보면 펀드 구성이 파생 혼합형 100%로 돼 있어요. 네. 이 파생 혼합형이 뭐냐면 채권형 70%에 인덱스 주식형 30%입니다. 지금 따님이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한 4, 50년 후에 연금을 수령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채권 비중을 높이면 수익률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 가입을 하실 때 가능하면 주식형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인덱스형도 그러니까 주식 좀 비중이 큰 펀드를 선정을 하셨으면 나중에라도 DCA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그 효과로 인해서 수익률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너무 안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수익률이 그렇게 크게 날 수는 없는 그 펀드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100점을 안 드리고 90점만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래요?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종신보험 두 가지는 좀 정리를 해서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변액보험은 90점짜리 변액보험은 지금이라도 제가 이제 끝나면은요. 네. 따로 이제 그 펀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지금 오늘이라도 그 펀드 변경을 좀 하셔서 갖고 가시면은 100점짜리 보험으로 갖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님.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걸 정리를 하게 되면 네. 일단 보장성 부분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장성 보험은 일단 한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해서요. 어린이 보험으로 좀 저해지 환급형으로 준비를 하시면은 예. 보험료가 한 10만 원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암 진단비하고 이대 진단비, 예를 들어서 이대 진단비 같은 경우도 뇌혈관이나 허혈성 질환 진단비, 지금 그 모든 100%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한 금액으로 준비할 수가 있고요.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전혀 준비할 수 있는 질병 후유장애 담보까지도 다 탑재를 하게 될 경우 한 1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아마 준비가 되고요. 예. 또 실손 의료비도 단독 실손으로 6,700원 정도면 준비가 돼서 아마 요거만 하더라도 한 11만 원 정도가 준비가 되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나가는 보장성 보험이 18만 원이 좀 넘는 부분이 좀 절약이 되실 거예요. 그 절약이 되시는 분들을 만약에 된다면 지금 현재 변액연금에 추가 납입을 하셔 그런 또 한다라고 하면 나중에라도 훨씬 더 큰 연금 재원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쪽으로 아마 따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따님도 훨씬 저축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아마 어머니한테 더 고맙다는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네네. 예, 잘 들으셨죠? 예. 자, 일단 가지고 계신 보장성 보험은 과감하게 정리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네. 따님이 너무 보험료 부담스러워 하셨잖아요. 보험료는 네. 확 줄이면서요. 어린이 보험이 지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어린이 보험으로 살아가면서 따님이 좀 보장을 잘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축성 보험 너무 잘 가입하셨대요. 그런데 90점이니까 네. 100점 만드는 방법 저희가 방송 끝나고 또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저희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문자를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세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문자 하나 열어볼게요.
자, 4892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제가 연금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변액연금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전화 연결에 이어서 변액연금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홍지원 전문가님 답변 주시죠. 예, 요즘 금융 상품의 이자가 굉장히 낮아요. 예. 네, 그래서 돈을 굴리려면 우선 이자가 높아야 하는데 이자가 낮잖아요. 그래서 현재 은행에다가 만약에 저축을 하신다 그러면 1년짜리 저축을 하신다 그러면 이자가요 1.5에서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액이라는 거는요 말씀하신 그대로 말대로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변액 연금보험을 준비를 하시게 되면 적립식 펀드로 운영이 됩니다. 좀 전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적립식 펀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펀드 수익률에 따라서 적립된 금액이 불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수익을 조금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목적 자금을 만드는데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요. 미국이나 일본 금리를 보면 요즘에 좀 제로 금리에 가깝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좀 향후에 보면 좀 높아질 거라기보다는 점점 낮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실제 금리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2%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은행에다가 1.5짜리 저축을 한다라고 치시고 1년 후에 내 돈의 가치는요. 마이너스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변액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나중에 물가 상승률 해지를 하는데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렇게 변액 상품으로 말씀을 하셨던 거는 나중에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원금 이상의 이자를 좀 바라볼 수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상품에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변액으로 무조건 준비를 하시는 거는 옳지 않아요. 충분히 제대로 인지가 된 상태라 그러면 이렇게 변액으로 만약에 준비를 하셨을 때는 향후에 내 연금 자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변액연금 펀드 수익률을 통해서 유리하게 미래를 좀 준비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노후를 준비해 보고 싶다면 연금보험 저희에게 연락 주시고 준비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문자 하나 더 열어볼게요. 자, 5165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요즘 다들 치매보험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가족력이 없는 저도 준비를 해야 할까요? 만약에 준비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김성근 전문가님, 치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 치매에 대한 발병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그 치매 발병률이 왜 이렇게 높아질까요? 아무래도 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나이가 많아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치매 발병률도 높아지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 사실은 가족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가족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발병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옛날에는. 아이고, 예. 지금은 그 생명이 오래 이제 수명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오래 사시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예전에는 나타나기 전에 벌써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꼭 가족력이 없더라도요. 현재는 어떠한 그 외부 환경적인 요인에서도 이 치매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치매는요. 치매보험은 만약에 안 걸리면은 어느 일정한 기간에 해지하시면 어떠한 그 저축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 어떠한 일석이조를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사에 다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경증치매에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또 생명보험사는 중증치매에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서 적절하게 좀 분산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치매를 먼저 준비하시고 돈이 그렇게 크게 안 들어가는 경증치매는 좀 보완적인 측면에서 만약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괜찮을 거로 사료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족력 상관없이 수명이 길어진 만큼 치매보험 여러분들도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방송 끝난 이후에도 보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023153-2666번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오늘도 보험 플랜 119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험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